경기도 말씨는 새초롬하고 강원도 말씨는 순박하며 경상도 말씨는 씩씩하다. 충청도 말씨는 정중하며 전라도 말씨는 맛깔스럽다. 1900년 10월 9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문의 일부분입니다. 새초롬하고 순박하며 씩씩하고 정중하며 맛깔스러운 방언은 무엇인지 우리 방언의 맛과 매력에 빠져볼 텐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방언의 종말 1 방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또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063에 둘둘둘에 4000번 적립금 4000원 4000콜 대리운전 063 둘둘둘 4000 적립금 4000원 063 둘둘둘 4000 4000콜 대리운전 063 둘둘둘 4000 적립금 4000원 전주 익산 군산 대리운전은 4000콜 대리운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호 교수입니다. 네, 인문 클래스 시즌 3 하용호 교수님과는 첫 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방언의 종말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언을 이야기를 할 때 늘상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표준어인데 표준어와 방언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언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역이 제주도인데요. 맞아요. 제주도 방언을 대상으로 방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방언이고 어디서부터 별도의 언어라고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을 하면 방언과 표준어는 일단 모두가 잘 아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방언과 표준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언과 표준어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국어학자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말소리를 연구하는 음성학 전공자입니다. 아, 말소리를 전공하시는 거구나. 네. 아무래도 음성학이 주전공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약간 습관처럼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것을 좀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적 배경도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나운서님은 너무 완벽해서 사실은 찾아내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말투나 방언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교수님 저는 방언 거의 안 쓰죠 하는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방언을 안 쓴다는 것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방언을 안 쓴다는 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방언 사용량이 훨씬 많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 표준어 사용이 늘기도 했고요. 그리고 표준어 사용을 지향하는 경향도 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의 방언을 거의 안 쓴다는 것이 방언을 안 쓴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방언을 안 쓴다라는 말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학생이 질문했던 교수님 저는 방언 거의 안 쓰죠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말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말, 흔히 말해서 이제 서울 말을 쓴다는 것인데 그렇죠. 서울 말도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말을 쓴다는 의미로 방언을 예. 안 쓴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정확히 말을 하면 저는 서울 방언을 씁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는 방언을 거의 안 씁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질문했던 친구는 서울 방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서울 방언을 잘 못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비단 질문했던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은 서울 방언을 쓰지 않고요. 네. 수도권에서 이제 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서울 방언을 온전히 다 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고유한 원래 이제 서울 방언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원래 서울 방언은 좀 다른 걸까요? 예전에 한글박물관에서 방언에 관한 기획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서울 방언과 관련해서 너튜브 영상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나온 이제 서울 완전 찐 토박이 화자들의 이제 말을 예로 들면 서울 토박이들은 태어났어요라고도 하지만 네. 태어났어요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의 어요를 에요로도 쓰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다 했을 때 이제 하다 무엇 하다. 그렇지. 예, 하다 같은 경우도 서울 그 토박이 화자들은 허다라고 합니다. 운동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서울 토박이 화자들의 고유한 서울 말을 예. 비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따라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더구나 이제 이런 서울 방언은 수도권 지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잘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말 써요라고 말할 때는 네. 잘 생각하고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서울말도 교수님의 말씀이라면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각 지역의 말은 다 방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범범하게 정의를 하자면 예. 방언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권역 혹은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방언이라는 말의 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방언이 원래 오방지연의 준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방은 5개의 이제 지역인데 예. 동서남북의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그리고 중앙의 중방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이 5 지역은 각각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데 예. 한국의 방언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이 방언을 구분할 때 이제 중부 방언이 일단 있고 네. 서남, 서북 방언, 동남, 동북 방언 이렇게 5개로 나누고요. 제주 방언은 지리적으로나 뭐 방언학적으로 좀 특수해서 예. 원래는 이제 서남 방언에 넣기는 하는데 예. 따로 떼서 분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5 지역의 방언이 모두 모이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한국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각 지역 방언의 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다 모여야 한국어다. 네. 그럼 방언을 안 쓴다는 그 학생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 친구는 자신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의 말을 쓰는데 예. 그것이 표준어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수도권 지역의 말이 곧 표준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또한 틀린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표준어를 제정을 할 때 서울 말을 바탕에 둔 것은 맞지만 그렇죠. 서울 지역의 말이 곧 표준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이자 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방언처럼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만든 거잖아요. 법처럼. 네. 그렇죠? 헌법처럼. 우리가 네. 이런 규를 지켜라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니까. 네. 표준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다라는 말이 선뜻 조금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건 방언과 표준어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도 이제 궁금한데요. 네. 표준어는 공용어로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특정한 이제 규범에 맞춰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 그래서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존재하고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정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어는 개념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실존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예. 표준어를 쓴다고 해도 모든 말을 100% 표준어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방언은
특정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말이기 때문에 예.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실존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방언은 표준어처럼 규정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말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맞아요.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 표준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고 방언은 한국어로서 실존하는 지역의 말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표준어도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자장면 이것만 표준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짜장면 또 인정하겠다 이러는 것처럼 표준어도 바뀌니까 그런 구분법은 일관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표준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현재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예. 표준어는 공용어로 이제 정해준 일종의 이제 규정화된 말이기 때문에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수정함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언과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네네. 방언은 이제 규정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자장면이라는 말만 쓰고 네. 짜장면은 안 쓰는데 이장님 같은 분이 뭐 갑자기 오늘부터 짜장면도 씁시다 한다고 해서 그 지역 분들이 그럽시다 하고 짜장면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표준어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규정만 바꾸면 네. 바로 표준어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자장면이나 짜장면처럼 표준어는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표준어를 이제 수정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예. 대체로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바탕을 둡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짜장면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표준어로 변경한 것입니다. 아, 사용 빈도가 높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어쩐지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만 하면 뭔가 좀 양파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사람들의 사용에 따라 표준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짜장면 말고 다른 예시도 혹시 있을까요? 표준어를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단어는 신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신나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로 정의가 돼 있는데 예. 이게 예전에는 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 띄고 나다 이렇게 써야 됐었거든요.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거를 잘 몰라서 네. 이제 박사 과정 때 동기랑 이제 메신저 대화를 하다가 네. 붙였었더니 그 친구가 이제 틀렸다고. 국어학 전공자로서 이제 자격 미달이다. 이런 피곤하게 쓰시는구나. 예. 네. 그때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예. 네. 띄어쓰기 틀린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한데 네. 신나다를 띄어쓰는 게 맞나? 이게 띄었으면 좀 덜 신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친구랑 그 대화를 한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표준어 규정이 수정이 됐는데 신나다가 한 단어로 등재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선견지명도 있으시고 아주 신나셨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방언과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방언의 정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방언의 정의와 관련해서 좀 독특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제주 방언입니다. 맞아요. 그 맨도롱 또또지나 우리들의 블루스, 웰컴 투 삼달리 같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 제주 방언을 한 번쯤은 접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다른 방언도 이제 제각각 특색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 방언은 정말 특색이 정말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강한 특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게 한국어가 맞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제주에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제주도 말 참 사투리 잘 쓰시네요. 근데 그분은 안 쓴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나 안 써 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재미난 경험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못 알아듣겠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이제 예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피해 입었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아, 들었어요. 그 할머니 분께서 막 래퍼처럼 이야기하는. 네, 맞아요. 근데 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제주 방언이 마치 다른 나라 말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하나도 알아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주 방언 정말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방언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 방언이 정말 많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레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가끔 식당 간판이나 메뉴판 같은 것을 보면 아레아를 맞아요.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아레아는 조선시대처럼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썼던 말이고 지금은 이제 사라진 말이잖아요. 네네. 네.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네. 아레아는 이제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를 지나면서 예. 말소리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표기상으로만 존재하다가 20세기 초기부터는 표기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아레아가 이전 시기에는 존재했지만 네. 근대 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사라졌고 예.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학적으로 보면 아레아는 현재까지도 제주 방언에 실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레아가 여전히 실존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학술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제주 방언에 아직 아레아가 남아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래전부터 이제 방언학 연구를 통해서 제주 방언에는 아레아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음성 분석을 통해서도 아레아가 실제하고 어떻게 발음되는 특징이 있는지까지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주 지역에 사는 분들은 모두 아레아를 현재까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아레아가 모든 제주 방언 화자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아레아는 이제 주로 네. 현재 제주 방언 화자 중에 주로 노년층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20대처럼 이제 젊은 세대의 분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주 지역 내에서도 아레아가 남아 있는 게 지리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크게 해안가 네. 지역하고 중산간 지역 정도로 나눠지는데 네네.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안가에서 조금 더 한라산 맞아요. 중간 정도로 올라간 지역을 중산간 맞아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해안가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 발달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아레아가 조금 더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 네. 중산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고유한 방언이 좀 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구나. 얘기합니다. 제주도도 사실 손바닥 아닌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져진다라는 게 참 희한한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세대라고 함은 뭐 40에서 50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40대, 50대 분들도 사실 제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레아가 현재까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야, 신기하다. 네. 그 40대이신 분들 중에 이제 예전에 제주도가 고향인 분하고 제가 네. 이제 그 석박과정 때 동문 수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문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글을 네. 평소에는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아레아 발음으로 홍글 이렇게 발음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처음엔 잘 못 알아듣고 형 뭐라고 했어?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이제 아 발음으로 고쳐가지고 한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지금 제주대 국문과에서 제주방언을 연구하시는 신호봉 교수님이신데 예. 이분이 지금 현재 40대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세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 사라진 아레아가 야. 제주방언에서는 중년층, 노년층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다. 아레아 외에 혹시 제주 방언만의 특수한 방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레아를 이야기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 아레아를 두 번 나란히 쓰는 쌍 아레아가 제주 방언에 존재합니다. 예. 쌍 아레아는 아레아가 포함된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가 있고 야가 있고 어가 있고 여가 있는 것처럼 네. 아레아도 쌍 아레아처럼 그 여랑 요의 중간 정도의 발음이 되는 이제 발음인데요. 이런 쌍 아레아가 이중 모음으로 있는 거죠. 예. 이 쌍 아레아는 학술적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 몇 해 전에 제주대 신우봉 교수님하고 함께 제주방언 문헌 자료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데이터 분석하다가 쌍 아레아를 처음 보고 옛날 출판물이라서 인쇄 중에 오류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레아 두 번 찍는 쌍 아레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뭐 이런 단어가 그 사실 제주방언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소가 먹는 여무를 쓸 때 여를 쌍 아레아로 씁니다. 야, 웃긴다. 예. 여섯의 여 같은 경우도 이제 쌍 아레아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레아나 쌍아레아처럼 말소리와 관련된 것 외에 혹시 제주 방언에서 사용되는 특별히 기억나는 단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꼽다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꼽다. 네, 아꼽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주 방언으로 이제 귀엽다, 어.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예. 그때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조금 잠깐 둘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을 구경하는 중에 이제 제주도 토박이 화자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예. 제 딸들을 보고 음. 쌍둥이라 좀 신기하셨는지 음.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주 방언으로 말씀하셔서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 예. 애들 보면서 이제 아꼽다 아꼽다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귀에 들어와가지고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이제 제주 방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런 단어들 참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국어학자잖아요. 국어학자라고 해도 제주 토박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정확히 알아듣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국어학자나 뭐 방언학자라고 해서 예. 모든 방언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방언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연구 대상 지역이 본인이 나고 자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 방언이 아니면 예.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음. 분석하기 힘든 것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주 방언은 유독 더 특수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상 방언이나 네. 충남 방언이라고 해서 사실 아예 못 알아듣는 수준은 아닌데 제주 방언은 거의 외국어 수준으로 못 알아듣겠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아꼽다를 알려주신 어르신도 그랬지만 예. 가끔 이제 제주도 여행 가면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어르신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자막이 없으면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오래전에 제주 방언이 한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별도의 언어다. 제주어다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국어 방언 중에 하나이지 별도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제주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방언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 이제 각 방언권마다 방언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남 방언은 뭐 전남 방언 사전이라는 게 있고 전북 방언 사전도 몇 해 전에 나왔었죠. 예. 제주 방언도 물론 제주 방언 사전이 있는데 예. 일반적인 방언 사전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거든요. 뭐예요? 2009년에 발간된 제주 방언 사전의 명칭은 네. 제주 방언 사전이 아니라 네. 제주어 사전입니다. 뭐 국어학자나 방언학 전공자가 아니면 예. 제주 방언이나 제주어나 뭐가 큰 차이가 있나? 예.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사실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게 혹시 뭐 그 언어를 별도의 언어로 규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어 사전에 적혀 있는 제주어라는 것은 예. 제주 지역의 말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방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 한국어랑 동급으로 처리가 되는 별도의 언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 뭐 마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처럼 예. 별도의 언어로 제주어가 있기 때문에 제주방언이라는 표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 제주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제주어 사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네네. 제주어 사전은 제주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사전 구성면에서도 좀 독특합니다. 네. 이 사전이 제주 방언을 제주어라는 언어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예. 한글 맞춤법이 있듯이 제주어 표기법이라는 게 부록에 따로 실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야, 제주어 표기법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제주 방언 사전은 일반적인 이제 방언 사전과 다르게 명칭을 제주어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근데 이 어라고 하는 게 언어란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남 방언이나 뭐 호남 방언처럼 한국어의 하위 방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주 방언은 제주어니까 한국어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별도의 표기법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제주어 사전 부록에 제주어 표기법이 존재하는데 제주어 표기법의 시작은 한글 맞춤법이랑 비슷합니다. 한글 맞춤법 1장 1항에 보시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주어 표기법 1장 1항에도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예.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허.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주어 표기법 1장 2항에 보면 예. 좀 다른 게 있는데 제주어에서는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네. 그 모두를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사실 한글 맞춤법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표기되는 글자도 다른 게 있는데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주 방언에는 아레아랑 쌍아레아가 있어서 예. 한글 맞춤법과는 다르게 제주어의 제주어 표기에 쓰일 글자는 한글 20넉자 외에 아레아와 쌍아레아 두 자를 추가하되 와. 이 다음에 배열하고 이름은 아레아, 쌍아레아로 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어 사전을 보면 실제로 제주 방언은 한국어에 속한 방언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방언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언어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예. 제주 방언은 한국어 방언 중 하나입니다. 제주어 사전이 좀 독특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제주 방언은 한국어의 방언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갖기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특이성이 있지만 제주 지역의 말이 한국어의 방언 중 하나로 설정된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애초에 이 지역의 말이 방언인지 아니면 별도의 언어였는지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어떤 지역의 말이 이게 방언인지 예. 별도의 언어인지를 판단하는 학술적인 기준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특정 권역의 말이 한국어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언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언어적인 공통점이나 변이 관계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언어적인 특수성에는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한 후에 방언 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주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그리고 방언학적으로 보나 한국어의 방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사실 학술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예. 사실 제주 방언은 호남 방언과 유사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남 방언에 보면 했는디, 는디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제주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방언의 정말 첫 시간, 방언이란 무엇이고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 그리고 독특한 말맛의 제주 방언도 살펴봤는데요. 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정말 더 기대가 되네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오늘은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 가쁜 벗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오.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오.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손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무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 돼주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